눈을 뜨면 아무것도 흥미롭지 않다. 가장 좋아하던 활동조차 공허하게 느껴진다. 좋은 소식조차 거의 와닿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당황하며 필사적으로 삶의 감정을 되찾으려 애쓴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무감각이 고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메시지다. 고대 이집트의 지혜의 신 토트는 의식이 주기적으로 작동한다고 가르쳤다. 이런 감정적 무감각을 경험할 때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회수하고 있는 것이다. 가을의 나무를 생각해보라. 나무가 무작위로 잎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죽어가는 잎에서 영양분을 의도적으로 끌어내어 새로운 성장을 위한 연료로 삼는 것이다. 당신이 느끼는 그 무감각함, 그것은 당신의 내적 지혜가 현재의 정체성 구조가 해체되고 있음을 인지하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이 만나는 그 경계 지점에 말이죠. 곧 발견하게 될 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무감각한 순간들을 해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이것은 우울증이 아니다. 재탄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고대 이집트 서기관들이 헤르모폴리스 사원벽에 토트의 지혜를 새겼을 때 그들은 단순히 신화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서양 심리학이 수천 년이 지나서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정교한 의식 작동 원리를 기록한 것이었죠. 영혼을 저울질하고 존재의 가장 깊은 진리를 기록한 신 토트는 현대 치료사들이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인간 경험의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의식적 마음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지성을 지녔다는 사실입니다. 무감각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토트의 가르침은 이렇다. 영혼이 현재 현실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을 때 무작위로 오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에너지 추출이라 부른 것을 수행하는 것이다. 유효 기간이 만료된 타임라인에서 생명력을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회수하는 행위다. 정교한 컴퓨터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운영체제가 특정 프로그램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거나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호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극적으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처리 능력을 할당하는 것을 중단할 뿐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느려지고 응답하지 않다가 결국 완전히 종료됩니다. 당신의 영혼도 같은 종류의 지능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복잡한 것, 당신의 전체 인생 경험을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당신은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임에도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은 안정적이고 관계는 기능적이며 건강도 괜찮을 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당신 안에 어떤 불꽃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는 임상적 의미의 우울증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특정 삶의 구성이 그 목적을 다했으며 이제 당신의 진화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증상들은 평범한 감정적 고통과는 다른 특정한 특징을 지닙니다. 상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의욕 상실이 있습니다. 원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것들과 교류하려는 의욕은 단순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삶이 슬프다는 뜻이 아닙니다. 슬픔은 오히려 다루기 쉬울 테니까요. 대신 모든 것을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는 듯한 감정적 무감각함이 존재합니다. 한때 자신의 정체성의 핵심이었던 욕망들이 이제는 완전히 낯설게 느껴진다는 점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수년간 노력해온 그 커리어 경로, 당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던 관계 목표들, 기쁨을 주던 취미들, 그것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마치 누군가가 그것들과 당신을 연결하던 감정 회로를 꺼버린 듯합니다. 당신은 기계적으로 행동하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관찰하는 듯한 섬뜩한 감각에 사로잡힙니다.
토트는 이를 영혼이 양자 도약이라 부르는 것, 존재의 본질적 전환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에너지, 가용성을 요구하죠. 늦가을 나무가 겨울을 견디지 못할 까지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듯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전환되지 못할 삶의 측면들로부터 에너지를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turn times aeration. 이 과정은 영혼이 잔혹하거나 당신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행동입니다. 이미 가득 찬 컵에 물을 붓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저 넘쳐 흘러 낭비될 뿐입니다. 영혼은 현재의 현실을 붙잡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현실을 탄생시키려는 시도가 에너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무언가는 포기해야 하며 영혼은 당신의 의식적 인식 너머의 차원에서 그 선택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삶이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은 죽은 듯한 혼란을 느끼는 것도 이 관점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당신은 영혼이 이미 넘어선 현실에 생명을 불어넣으려 애쓰고 있는 셈이죠. 마치 이미 본 영화에, 그것도 완전히 성장에 넘어선 영화에 다시 흥분하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줄거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단계에서 열정이나 동기를 억지로 끌어내려 하면 무의미하고 지치기만 합니다. 마치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 중인 컴퓨터를 재시작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과정에 맞서면 맞설수록 더 큰 저항만 생깁니다. 당신의 영혼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중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이 에너지적 이탈이 파도와 층을 이루며 일어난다는 것이다. 당신의 영혼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차단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면 인간 경험에 너무 큰 불안정성을 초래할 테니까. 대신 체계적으로 한 영역씩 당신을 분리시킨다. 아마도 먼저 일이 무의미해지고 다음으로 사회적 활동이 매력을 잃으며 결국 기본적인 자기 관리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각 분리는 의도적이며 과정의 다음 단계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토트는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이를 거스르지 않고 함께 일하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쳤다. 무감각함을 억지로 쌓으려 하고 영혼이 분명히 물러나고 있는 활동과 관계로 자신을 억지로 밀어넣을 때 당신은 더욱 고갈시키는 내적 갈등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 공허함이 사실은 정화 과정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는 신성한 공간임을 이해할 때 당신은 저항 대신 이 과정과 협력하기 시작할 수 있다. 고대 문헌들은 이 단계를 위대한 비움이라 묘사하며 영혼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로 여겼다. 모든 이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겪는 이들은 대다수가 결코 마주하지 못하는 수준의 변혁을 준비 중인 것이다. 당신의 무감각함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을 통해 무언가 심오한 것이 드러나려 한다는 증거다. 삶을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더 이상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 기묘한 감정을 아시나요? 평생 쌓아온 경력이 갑자기 타인의 꿈처럼 보이고 관계가 오디션도 보지 않은 연극에서 연기하는 듯하며 자신의 야망조차 마음속에서 공허하게 들릴 때 말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붕괴가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자신의 정체성이 체계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토트는 현대 심리학이 종종 놓치는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고정된 영원한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되어 온 정교한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자아는 수천 개의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목표들, 세상 속 당신의 위치를 정의하는 관계들, 경험에 부여한 의미들, 수행하는 역할들, 물려받거나 선택한 가치관들, 이 요소들은 건물 골조처럼 함께 작용하며 그 안에 살기에 충분히 견고하고 나라고 부를 만큼
일관된 구조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내는 갑작스러운 트라우마와 달리 이 과정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통제된 폭발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예전에는 당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던 직업적 목표가 이제는 이상하게도 무관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쫓아왔던 그 승진, 여전히 형식적인 절차는 밟을 수 있지만 감정적 동력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계획해왔던 미래는 마치 다른 사람의 비전 보드를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런 것들에 신경 썼던 기억은 나지만 왜 그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다 관계들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반드시 나빠진 건 아니다. 그저 멀어져 버린 것이다. 여전히 모습을 보이고 여전히 적절한 말을 하지만 본연의 모습이 아닌 역할을 연기하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든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아무 문제도 눈치채지 못할지 몰라도 당신은 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기분이 든다. 예전엔 자연스러웠던 연결이 이제는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마치 서서히 잊혀져가는 언어를 말하려는 듯한 느낌이다. 다음으로 물질 세계가 그 매력을 잃는다. 사고 싶었던 집, 저축해오던 차, 계획하던 휴가,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영화 속 소품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물질주의를 거부하게 되거나 더 높은 영적 소명을 찾은 건 아니다. 오히려 욕망 자체의 볼륨이 누군가에 의해 낮춰진 것 같다. 예전엔 당신을 미래로 끌어당기던 것들이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이것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 같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슬픔과 절망이 모든 것을 어둡게 물들이는 우울증이 아니다. 우울증에는 감정적 내용이 있다. 고통, 절망, 슬픔.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감정적 잡음에 가깝거나 더 나쁘게는 감정적 침묵에 가깝다. 예전에는 당신의 선택에 생기를 불어넣고 결정에 의미를 부여하며 중요한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주던 감정들, 그것들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토트는 이를 이전 자아의 죽음이라 불렀고 비극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거 이전 자아의 자연들, Tapian Matters. 그의 이해에 따르면 의식은 단계적으로 진화하며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뒤로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떠남에 관한 핵심은 옛 정체성을 함께 가져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경력에 깊이 몰입했던 사람, 그 관계에서 의미를 찾았던 사람, 그 목표에 의해 동기부여받았던 사람, 새로운 무엇이 등장하기 전에 그 사람은 사라져야 한다. 이것은 무감각 속에 메아리치는 두려운 질문을 낳는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라면 나는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서 진짜 어려움이 시작된다. 그 질문은 사라져가는 정체성 안에서 답할 수 없다. 마치 고장난 나침반으로 방향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평소 자신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던 그 틀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10년간 완벽해 보이는 삶을 구축해온 마케팅 임원 사라를 생각해보자. 코너 오피스, 멋진 아파트, 활발한 사교 일정, 명확한 5개년 계획.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깨어나서 그 모든 것이 왜 중요한지 기억하지 못했다. 극적인 신앙의 위기 같은 방식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조용히 그녀가 자신의 삶에 투자한 감정적 연결을 뽑아버린 듯했다. 그녀는 계속 출근했고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고 할 일 목록을 처리했지만 모든 것이 정교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열정을 쏟았던 마커스를 생각해보자. 대학 시절 밴드 활동을 하며 성공을 꿈꿨던 그에게 갑자기 기타를 잡는 건 웨이트를 드는 것 같았다. 어렵진 않았지만 무의미했다. 예전엔 감동을 주던 노래들은
이제 소음처럼 들렸다. 성인 생활 전체를 형성했던 꿈은 마치 누군가의 환상을 우연히 물려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이는 단순히 동기부여를 잃거나 힘든 시기를 겪는 문제가 아니다. 의미 부여의 근본적 구조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의식의 운영 체제가 업데이트되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오래된 프로그램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토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단계가 꼭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정체성 구조가 애초에 진정 당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아라 부르는 것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진정한 본성으로 착각해온 물려받은 신념과 사회적 조건화, 가족의 기대, 문화적 프로그래밍의 집합체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목표들은 종종 타인이 심어놓은 것이었다. 우리를 정의했던 관계들은 실제 우리가 아닌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습에 기반한 경우가 많았다. 이 무감각함은 오작동이 아니다. 의식이 허구적 구조의 에너지를 계속 투자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토트가 말하듯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을 멈춘 것이다. 사라져가는 정체성은 항상 일시적이었고 항상 성장해 넘어서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볼 수 없다. 이것이 공허의 시기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이유다. 옛 정체성이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정체성을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과거의 너와 미래의 너 사이의 공간은 진정으로 비워져야 하며 진정으로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 네가 경험하는 무감각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시작될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그러니 당신의 정체성은 무너졌고 영혼은 옛 현실에서 에너지를 거두었으며 이제 당신은 토트가 영적 변형의 가장 오해받는 단계라고 묘사한 공허 속에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공허하거나 슬픈 감정이 아닙니다. 감각과 직관이 완전히 차단되어 영적 연결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To cook to as I thought. 이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직감이 명확한 안내를 해주곤 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사람, 상황, 결정에 대해 직감적으로 느끼던 그 느낌들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침묵이 찾아옵니다. 명상에 앉아 통찰을 얻으려 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네인카운된 예전에는 당신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말해주던 오라클 카드를 뽑아도 이제는 무의미한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우주에게 신호를 요청해도 우주는 마치 휴가를 떠난 듯합니다. 예전에는 강렬하고 다채로웠을 당신의 감정 범위가 이제는 전체 스펙트럼에 걸쳐 무뎌졌습니다. 기쁨은 평평하게 느껴지고 슬픔은 멀게 다가옵니다. 분노조차 평소처럼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임상적 의미의 우울증은 아닙니다. 당신은 더 깊은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당신의 내면 세계 전체의 볼륨을 낮춘 듯합니다. 하루하루를 수놓던 동시성들, 우주의 윙크처럼 느껴지던 의미 있는 우연들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눈길을 끌던 숫자들은 이제 무심코 지나칩니다. 완벽한 순간에 완벽한 메시지를 전하던 노래들은 그저 배경 소음일 뿐입니다. 일상 속에서 읽어내던 의미의 복잡한 그물망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미래를 그려보려 할 때면 당신은 절대적 공허의 벽에 부딪힙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도 아닌 그저 앞으로를 전혀 볼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입니다. 한때 상세한 시나리오와 가능성을 만들어내던 당신의 상상력은 내일을 향해 돌리면 이제 잡음만 내뿜습니다. 토트는 이 공허 상태가 의식이 한 타임라인에서 다른 타임라인으로 양자 도약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마치 새 운영체제를 설치하려면 컴퓨터를 완전히 종료하고 재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다. 새 프로그램이 로드되기 전에 메모리에서 기존 프로그램이 지워져야 한다.
당신의 의식은 본질적으로 제로 포인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가능성이 솟아나는 중립적 공간으로. 여기서 완벽한 비유는 번데기에 들어가는 애벌레입니다. 겉보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번데기는 그저 거기에 매달려 활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벌레의 몸은 단순히 날개가 자라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상상 imaginal soup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문자 그대로 녹아내립니다. 전체 구조가 미분화된 세포 물질로 분해된 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재구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허기 동안 당신의 의식에 일어나는 일이다. 오래된 인식 패턴, 익숙한 현실 처리 방식,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확립된 신경 경로들, 이 모든 것이 순수한 잠재력으로 다시 녹아내리고 있다. 당신이 느끼는 무감각은 오작동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상상적 수프가 되는 의식적 경험이다. 우리 문화는 이 과정을 기하급수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끊임없는 생산성과 전진 동력을 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허함이 실패와 같으며 다음 행보를 모른다는 것이 뒤처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공백기는 허슬 문화의 모든 원칙을 위반합니다. 이를 최적화할 수도, 아침 루틴으로 해킹할 수도 없으며 더 빨리 벗어나기 위해 의지력으로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공포를 유발한다. 당신의 마음은 공허를 영적 실패로 근원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증거로 해석한다. 친구와 가족은 당신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치료, 약물, 휴가, 새로운 취미 등 이것들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공허를 존중해야 할 과정이 아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 까다로운 점이 발생하는데 이는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입니다. 의지력, 긍정적 사고, 실현 기법으로 공허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행위는 오히려 공허의 기간을 연장시킵니다. 이러한 노력은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당신의 옛 정체성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번데기 속 애벌레가 용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판단해 이전 형태를 재구성하려 드는 것과 같습니다. 공허는 그 자체의 시간표, 그 자체의 지혜, 그 자체의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서두르거나 우회하려 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영혼에게 그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차원적 자아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당신을 공허 속에 더 오래 머물게 합니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막 해체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던 바로 그 제한적인 패턴들을 재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설은 숨 막힐 정도로 놀랍습니다. 죽음처럼 느껴지는 그 공허함이 사실은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비옥한 어둠입니다. 농업 용어로 말하자면 이는 밭이 비어있는 휴경기입니다. 밭이 황폐해서가 아니라 다음 계절의 성장을 위해 영양분과 에너지를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곳은 사실 형태로 결정화되기를 기다리는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정신을 잃지 않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첫째, 공허의 겉보기, 침묵이 영적으로 단절되었다는 뜻이 아님을 깨달으라. 이는 당신이 주파수 사이를 떠돌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 이상 옛 현실의 주파수에 맞추어져 있지 않지만 아직 새 주파수에 완전히 고정되지도 않은 상태다. 이는 정상적이다. 필수적이다. 불확실함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명상처럼 연습하세요. 다음에 무엇이 올지 고민하기보다 그 넓은 공간 자체에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모르는 상태는 어떤 느낌인가요? 직관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길 요구하는 것을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고로 프루스트만들, 그 과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그 과정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공허 속에 버려두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 붕괴를 조율했던 바로 그 지성이 당신의 재구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시간표는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깊은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 기간에 겉보기 무활동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허함을 산만함이나 성급한 결정으로 채우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지금은 인생의 큰 변화나 새로운 영적 수행을 시작할 때가 아니다. 깊은 휴식의 시간이며 해체가 자연스럽게 완성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 때다. 공허함은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반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당신이 경험하는 공허함은 영적 실패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기존 패턴을 재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형을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재설정 상태입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번데기 속에 있으며 위대한 무엇인가가 모습을 드러내려 준비 중입니다. 회색빛 무감각에 갇혔을 때 당신의 존재 전체가 행동을 갈망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돌파구를 강제로 만들어내고 싶어집니다. 동기부여 콘텐츠를 스크롤하고 또 다른 강좌를 구매하고 의지력으로 벗어나려 애씁니다. 목으로 파스기 크리네 KD. 하지만 토트가 깨달았지만 현대 자기개발 문화가 완전히 놓친 진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정체성만이 통제를 갈구한다. 잠시 이 말을 곱씹어보라. Important truth. 무감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밀어붙이고 허둥대고 억지로 빠져나가려는 그 절박한 충동은 진정한 당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죽어가는 옛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며 더 큰 혼란을 일으키기만 할 뿐 스스로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과 같다. 당신의 옛 자아는 자신의 시간이 다했음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필사적으로 존재감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모든 기존 접근법이 처참히 실패한다. 시각화는 감정적 에너지를 요구하는데 무감각한 상태에서는 그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꿈꾸는 삶을 상상하며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욕망이라는 에너지 연료가 없다면 그저 힘없는 정신적 영화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 방전된 배터리로 차를 시동 걸려는 것과 같다. 키를 아무리 돌리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목표 설정 역시 마찬가지로 무의미해집니다.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성이 요구되는데 그 명확성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로 변모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진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당신은 승진, 연애, 새 집을 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 욕망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목표를 세우는 것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 저녁을 주문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전환기 동안 이 사실을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감정적 댐에 빠진 듯한 시기를 긍정적 사고로 헤쳐나가려 몇 달을 보냈죠. 매일 아침 사라져버린 동기를 되살리기 위해 학원, 비전 보드, 정교한 아침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체성이 해체되는 시기에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것은 무너져 내리는 기초 위에 페인트 칠을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페인트는 잠시 동안은 멋져 보일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제게 와닿았던 비유는 이렇습니다. 농부가 계속 갈아엎는 밭에 씨를 뿌리려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땅은 뒤집히고 돌이 드러나며 오래된 뿌리 체계가 제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씨앗이라도 활발히 변형 중인 토양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억지로 심을 수는 있지만 뒤집히는 흙에 묻히거나 잠재력에 비해 약하고 왜소한 모습으로 자랄 뿐이다. 공백기 동안 무리하게 행동을 강요할 때도 정확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근본적인 자아 인식이 완전히 재구성되는 와중에 새로운 삶을 구축하려 드는 셈이죠.
타이밍이 맞지 않을 뿐더러 그 에너지는 영감이 아닌 절박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문화는 이 문제를 훨씬 악화시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성장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믿음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전진이 진보와 같고 잠시 멈춤은 뒤처짐을 의미한다는 신화를 내면화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압박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조차 결정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렇습니다. 생산적인 행동과 억지로 하는 행동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적인 행동은 진정한 영감에서 흘러나옵니다. 도전적일 때조차도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진정한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억지로 하는 행동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끊임없이 밀어붙이지 않으면 영원히 멈춰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에 의해 움직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무감각함은 사실 현명한 반응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이 단지 새로운 형태로 같은 패턴을 재현할 뿐인 오래된 의식 상태에서 중대한 인생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는 방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예전의 추진력과 동기를 되살릴 수 있다면 아마도 처음부터 당신에게 맞지 않게 된 바로 그 삶을 재건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단계를 억지로 벗어나려 애쓰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럴수록 혼란만 가중될 뿐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열정도 없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공허함을 채우려 관계를 맺거나 지리적 변화가 내적 변혁을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며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곤 하죠. 장계에서 산다, 잔디 프라이비, 죽어가는 정체성의 공포에서 나온 이런 결정들은 완전히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 새로운 자아가 등장하면 결국 되돌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강박적 행동을 부추기는 두려움은 이해할 만하다. 통제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멈추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이 무감각 속에 영원히 갇혀버릴 거야. 하지만 이 두려움은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다. 정반대다. 오직 해체를 완전히 허용할 때만 진정으로 새로운 것이 등장할 공간이 열린다. 이는 마치 오래된 음악이 여전히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새 노래를 들으려는 것과 같다. 새로운 주파수에 맞추려면 먼저 오래된 음악을 완전히 꺼야 한다. 곡 사이의 침묵은 공허하지 않다.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단계에서 가장 과감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불안으로 가득 찬 무의가 아니라 그 과정을 완전히 신뢰하는 무의다. 이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자연스러운 순환에 순응하는 것이다. 새로운 자아가 등장할 때, 그리고 반드시 등장할 것이다.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행동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수월해. 왜 굳이 무언가를 억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의아해질 것이다. 하지만 먼저 옛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모든 본능이 통제권을 잡으라고 외쳐도 그 공허함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 깊은 무감각을 경험할 때, 모든 것이 무뎌지고 멀게 느껴질 때, 표면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트는 우리가 감정적 무감각이라 부르는 것이 실제로 에너지의 부재가 아니라 의식적 인식 아래의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에너지 활동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하에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일 때 지상의 거리는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지하에서는 기초 자체를 재구성하는 엄청난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감각의 배경에는 세 가지 동시 진행 과정이 존재하며 이를 이해하면
이 단계를 헤쳐나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추상적 개념이 아닌 평소의 감정적 반응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정교한 영적 메커니즘입니다. 첫 번째 과정은 제가 분리 detachment라고 부르는 것으로 겉보기보다 훨씬 전략적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마치 나무가 죽어가는 잎에서 영양분을 끌어내 새싹에 공급하듯 체계적으로 당신의 오래된 타임라인에서 에너지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작위적인 감정적 이탈이 아니라 생명력의 지능적인 재분배입니다. 예전엔 흥분되던 활동이 이제 완전히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아시나요? 한때 깊이 중요했던 관계가 갑자기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를요. 이는 우울증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이 이전 정체성에 속한 경험들로부터 문자 그대로 플러그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오래된 현실에 계속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의 변형을 방해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력을 접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때 이 느낌을 강렬하게 경험했습니다. 수년간 저를 정의해왔던 활동들, 네트워킹 행사, 전략기획회의, 심지어 사업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까지 이 마치 타인의 삶을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제 영혼이 더 이상 제가 되어가는 모습과 맞지 않음을 알았기에 그 현실 구조 전체에서 제 에너지가 체계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인 해체는 아마도 가장 오해받는 부분일 것이다. 여기서는 제한적인 신념, 물려받은 패턴, 조건화된 반응들이 에너지적 충전을 잃고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다. 더 이상 당신의 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신경 경로와 감정적 연관성을 실제로 에너지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이다.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주방이 완전히 해체되고 재건축되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낡은 캐비닛은 제거되어야 하고 배관은 재배선되어야 하며 전기 시스템은 재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 공간에서 요리를 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변형에는 일시적인 사용 불가 상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정신적 시스템도 같은 종류의 리모델링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자동적 반응들, 특정 목표에 흥분하거나 특정 보상에 동기부여를 받거나 특정 자극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 패턴들이 신경학적 수준에서 해체되고 있습니다. 한때 이런 반응들을 전달하던 경로들이 문자 그대로 해체되고 재구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전엔 강한 반응을 유발했을 상황에서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오래된 감정 회로가 개조를 위해 오프라인 상태인 거죠. 제 친구가 이를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감정 범위의 볼륨을 낮춘 것 같아.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 어떤 보호막 같은 고치 안에 있는 기분이야. 세 번째 과정인 재구성 리파트는 진정한 마법이 일어나는 단계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신경계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과 확장된 의식을 수용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필요로 하며 이 때문에 정상적인 감정 반응에 할당될 에너지가 극히 부족해지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컴퓨터가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업그레이드가 설치되는 동안 모든 정상 기능은 일시적으로 사용 불가 상태가 됩니다. 평소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특정 파일에 접근하거나 정상 속도로 작업할 수 없죠. 모든 것이 배경에서 진행 중인 근본적인 재구축 작업으로 재편됩니다. 신경계는 말 그대로 이전 정체성이 접근할 수 없었던 의식의 주파수를 처리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연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되고 확장된 감각 능력이 활성화되며 당신이 되어가는 존재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 에너지 회로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예전처럼 기쁨, 욕망, 추진력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감정 회로가 완전히 재구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혁을 거친 후 경험하게 될 기쁨은 이전에 알던 행복과는 전혀 다른 근원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감정적 무감각과 동반되는 신체적 증상들도 설명해 줍니다.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휴식 시간 동안 뇌가 집중적인 재배선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교류가 지치게 느껴지는 것은 변혁을 위해 재분배된 에너지를 기존 사회적 인격 유지에 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경험조차도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은 새로운 감정 회로가 아직 완전히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의 전환기 때를 떠올려 보면 예전에 사랑했던 아름다운 석양이나 음악조차도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경험하는 듯 했습니다. 지적으로는 감상할 수 있었지만 감정적 공명은 단순히 불가능했습니다. 제 시스템은 익숙한 감정을 생성하기에는 스스로를 재구성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면 경험에 대한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무감각함이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정교한 영적 메커니즘의 작동임을 알면 변화를 거부하기보다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핵심 통찰은 무감각이 시스템의 기능 장애가 아닌 지능의 증거라는 점이다. 의식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으며 이 과정이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도 그렇다. 이 지능을 신뢰할 때 변화는 훨씬 수월하게 펼쳐진다. 이것이 앞서 논의한 공허의 시기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이며 억지로 벗어나려 하면 항상 역효과를 낳는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 분리, 해체, 재구성은 완료되기까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방해하는 것은 중요한 시스템 업데이트 중 컴퓨터 전원을 뽑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과정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감각함 뒤에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한다면 자신 안에 특별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기에 이 단계를 자신 있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느껴질 만큼 공허를 걸어온 순간 이 공허함이 영원할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자신이 바로 이런 존재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토트가 관찰한 이 전환기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타임라인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신호는 거의 항상 예상과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번개처럼 휙 스쳐가는 명료함이나 갑작스러운 삶의 깨달음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첫 신호는 외침이 아닌 속삭임입니다. 너무 미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극적인 무언가를 기다리다 완전히 놓쳐버리곤 합니다. 토트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그가 다음 자아의 첫 불꽃이라 명명한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느낌을 주는 우연히 찾아오는 깨달음의 순간들입니다. 그 순간이 찾아오면 당신은 즉시 그 차이를 알게 됩니다. 평범한 생각들은 마치 당신의 머리에서 비롯되어 몇 달 동안 맴돌던 동일한 정신적 고리 안에서 튕겨 다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료함의 순간들은 마치 오랫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더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완전히 평범한 일을 할 때 찾아올 수 있다. 설거지를 하거나 차까지 걸어가거나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갑자기 몇 달간 혼란스러웠던 상황에 대해 수정처럼 맑은 이해가 떠오른다. 지적 분석이 아니라 놀랍고도 필연적인 깨달음이다. 이 통찰은 사고하는 마음이 억지로 만들어낸 느낌이 아니다. 마치 선물처럼 완성된 형태로 그냥 나타난다. 한 여성과 함께 일했던 기억이 난다. 그녀는 성인 생활 전체를 정의해온 직장을 떠난 후 거의 1년 동안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었다.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느낌으로 몇 달을 보냈다고 했다. 단순한 결정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했다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내리던 중 그녀는 갑자기 수년간 한 우정이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온 이유를 완벽한 명료함으로 깨달았습니다.
친구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관계의 역학관계와 변화가 필요한 점을 명확히 인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존재조차 잊고 있던 방에 누군가 불을 켜준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또 다른 징후는 불편함과 안절부절 못함이 돌아오는 것이다. 이는 직관과 반대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문제와 연관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달간 무감각 상태에 있었다면 어떤 감정이라도 불편함조차도 감정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무감각은 옛 정체성이 사라지는 동안 필요한 보호장치였지만 에너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명확한 방향으로 정리되기 전에 종종 불안감이나 안절부절 못함으로 시작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불안이나 절박한 긴박감과는 다릅니다. 그 광란의 에너지는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죽어가는 정체성에서 비롯됩니다. 이 새로운 안절부절은 기대감에 가깝습니다. Is a given protested toward. 비록 그 움직임이 어떤 모습일지 아직 모르지만 당신의 시스템이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토트가 가장 명확한 신호로 강조한 것은 한 가지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욕망이 놀랍게도 되돌아온다는 점이다. 당신이 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목록이 아니라 몸속에서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듯한 특별한 끌림이다. 이 욕망은 종종 공허기 이전에 세웠던 목표나 구축하려 했던 삶과는 전혀 무관하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진정성입니다. 몇 달간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듯한 단절감을 느낀 후 찾아온 이 새로운 욕망은 인위적이거나 억지로 만들어진 느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설득해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믿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체적인 에너지와 추진력을 지닌 채 존재할 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갑작스러운 관심일 수도 있고 한 번도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장소로 이끌리는 끌림일 수도 있으며 몇 년 전 포기했던 창작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뜻밖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출현 신호와 옛 정체성이 다시 자리 잡으려는 시도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단계에서 중요하다. 진정한 출현은 수월하고 조화를 이룬다. 이런 새로운 충동을 따를 때 사소한 행동조차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활력을 준다.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없는 오름의 질감이 있다. 반면 억지로 내는 열정은 공허하게 느껴지며 끊임없는 유지가 필요하다. 스스로를 계속 설득해야 하고 그것이 좋은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야 하며 내면의 저항에 맞서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 무언가가 자신에게 맞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출현이 아니라 옛 정체성이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 또 토트가 에너지적 프리뷰라 부른 현상이 있다. 완전히 낯설면서도 동시에 깊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새로운 타임라인의 순간적인 찰나다. 마치 경험해본 적 없는 것을 기억해내는 듯한 순간들이다.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과의 대화를 상상하거나 현재의 삶과 맞지 않는 환경 속에 자신을 그려내기도 하는데 이는 환상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기억처럼 느껴진다. 이런 프리뷰는 잠과 깨어남 사이의 공간에서 혹은 분석적 사고를 가라앉히는 활동 중에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환상이나 신비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마치 항상 방송 중이었지만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라디오 주파수에 갑자기 맞춘 듯한 느낌입니다. 떠오르는 이미지나 감정은 필연성을 띠고 있습니다. 마치 이미 존재하며 단지 당신이 그에 맞춰 성장하기만을 기다리는 무언가를 엿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큰 유혹은 이러한 초기 신호를 붙잡아 억지로 완전한 실현으로 이끌려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삶의 방향과 단절된 느낌을 몇 달간 겪은 후라면 어떤 명확함의 힌트도 소중하고 시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과정을 가속화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완전한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처럼 떠오르는 신호들은 흙을 뚫고 나오는 새싹과 같습니다. 부드러운 관심과 적절한 환경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간섭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암시하는 초기 징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하게 행동으로 옮기기보다 유기적으로 발전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키우는 실용적인 지침은 집착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명확해지는 순간들, 새로운 욕구들, 에너지 넘치는 예고편들을 알아차리되 즉시 그 주위에 계획을 세우려는 충동을 억제하세요. 그 신호들이 존재하게 두되 그 타당성을 증명하거나 즉각적인 행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영감에 따른 행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그것은 힘들이지 않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를 강요하지 말고 그 흐름을 따르세요.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이유나 결과가 어디로 이어질지 알 필요 없이 연구하세요.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반응에 집착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이러한 진실된 충동을 따르는 작은 행동들은 섬세한 과정을 압도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떠오르는 자신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감각함은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에 종종 더 강해집니다. 마치 새벽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처럼 말이죠. 이는 아마도 전체 전환 과정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만큼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최근 몇 달간 당신의 삶을 정의해온 공허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싶은 유혹이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허함의 정적인 공허함과 재탄생을 앞둔 역동적인 공허함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의 무감각은 생명이나 가능성 없는 풍경을 걷는 듯 죽은 듯한 느낌이었죠. 이 새로운 공허함은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다가올 것을 아직 볼 수 없더라도 알지 못함 속에 이전에는 없던 생동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면 진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느리게 느껴질 때조차 과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간대는 단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러한 조용한 신호들과 내적 풍경의 부드러운 변화를 통해 현재 순간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변화를 알아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회색 안개 속에 사는 듯한 느낌을 몇 달간 겪은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시각적으로 달라진 게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어버린 무감각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간신히 기억나는 무언가가 자리 잡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설렘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다. 토트의 관찰에 따르면 공허에서 새로운 현실로의 전환은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일어난다. 사람들은 이를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어 평행 세계의 삶으로 들어서는 것 같다고 묘사한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인다. 같은 아파트, 같은 직장, 거울 속 같은 얼굴. 하지만 진동수는 완전히 달라졌다. 당신은 더 이상 공허의 시기로 들어갔던 그 사람이 아니다. 첫 징후는 보통 특정 아이디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무감각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똑같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것을 기억하는가? 이제 특정 가능성들이 심장을 뛰게 만든다. 불가능해 보였던 직업 전환이 갑자기 필연적으로 느껴진다. 창의적인 프로젝트가 당신의 관심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간신히 이어지던 관계는 극적으로 변하거나 자연스럽게 끝난다. 이건 옛 삶에서 재탕된 꿈이 아니다. 더 깊은 곳에서 솟아나며 이전 목표들이 결코 지니지 못했던 권위를 지닌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의 당신이 무엇이 나타날지 얼마나 잘못 예측했는지다. 공허기 동안 당신은 아마도 정신적으로 탈출 경로를 계획하며 새로운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을 것이다.
거의 예외 없이 구체화되는 현실은 당신의 이전 정체성이 상상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창의적이고 더 광활하며 더 놀랍다. 영혼의 비전은 자아 중심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작동한다. 마케팅 임원이었던 사라는 성공적인 커리어와 완전히 단절된 느낌으로 8개월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깨달음이 자신의 에이전시를 시작하거나 더 나은 회사로 옮기는 것과 관련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그녀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에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는데, 이는 그녀가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도 없는 분야였다. 전환 후 6개월 만에 그녀는 기업 내부 고발자에 관한 첫 영화 작업을 시작했다. 마케팅 배경은 한때 자신이 섬겼던 바로 그 시스템을 폭로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완벽한 토대가 되었다. 이는 성공적인 인생 전환기의 또 다른 지표다. 과거 경험이 전혀 새로운 맥락에서 갑자기 의미를 갖게 되는 신비로운 방식. 쌓아온 기술, 구축한 인맥, 심지어 견뎌낸 고통스러운 경험들까지도 모두 자신이 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퍼즐 조각이 된다. 이 단계에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놀랍습니다. 이들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2, 3리넌 크리어드 완벽한 타이밍에 찾아와 당신의 새롭게 펼쳐지는 길에 꼭 필요한 지식, 인맥, 기회를 가져옵니다. 마치 우주가 복잡한 춤을 조율해왔고 당신이 마침내 자신의 동작을 익힌 것처럼 말이죠. 대화는 유난히 깊이 있게 흘러갑니다. 협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기 전에 이미 당신의 새로운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심오한 변화는 내면의 나침반이 돌아온 것입니다. 몇 달간 직감이 꺼져 있던 후 갑자기 기회에 대해 명확한 예스 또는 노의 답이 생깁니다. 이 새로운 안내 시스템은 이전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안전이나 사회적 승인보다는 진정한 표현과 성장에 더 민감합니다. 예전에 당신을 마비시켰을 결정들이 이제는 명백해집니다. 혼란스러움은 극심할 수 있습니다. 한때 중심이었던 관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삶에 속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주파수 불일치입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다른 차원에서 진동하고 있으며 어떤 연결들은 그 간극을 메울 수 없습니다. 예전 환경은 마치 더 이상 속하지 않는 옛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의미, 원천들, 성취, 소유물, 지위 상징들은 어린 시절 장난감만큼이나 관련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통합 기간을 헤쳐나가려면 두 버전의 자신 모두에 대한 엄청난 연민이 필요합니다. 제한적이거나 고통스러웠던 과거 정체성을 뒤로하는 데는 슬픔이 따릅니다. 그 사람은 수십 년의 경험을 견디게 해준 존재이며 거부당하기보다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동시에 짜릿하면서도 압도적인 가능성에 대한 흥분도 느껴집니다. 핵심은 오래된 습관 패턴이 아닌 진정한 충동을 따르는 것이다. 새로운 나침반이 옛 마음속을 두렵게 하는 무언가를 가리킬 때 그곳이 바로 성장의 방향이다.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끈다 해도 이 충동을 믿어라. 새롭게 태어나는 자아는 이전 정체성이 감지하지 못했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토트는 각 재생 주기가 의식이 본질적 특성을 점점 더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고 가르쳤다. 이 공허한 시기를 뚫고 나오는 사람은 단순히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진정 자신다운 존재가 된다. 조건화, 사회적 프로그래밍, 유전된 한계라는 층들이 벗겨져 항상 존재했지만 접근할 수 없었던 잠재력이 드러난다. 이 깨달음은 미래의 주기를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 패턴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70년마다, 때로는 가속화된 성장기에는 더 자주 찾아옵니다. 무감각함이
붕괴가 아닌 준비를 알리는 신호임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한때 위기처럼 느껴졌던 것이 기회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궁극적인 깨달음은 끝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은 문이었다는 점이다. 옛 현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를 담기엔 너무 작았음이 드러난 것이다. 공허한 시기는 비어있음이 아니라 임신과 같았으며 이전의 의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능성들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과정을 거부하며 익숙한 감정과 옛 패턴으로 되돌아가려 애쓴다. 그러나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저항은 무의미해진다.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무감각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다. 더 높은 차원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한 삶의 준비 과정이었다. 이 영상이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이러한 패턴을 발견했다면 댓글로 이해했어요라고 알려주세요. 이 순환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공허함을 위기에서 기회로, 끝에서 시작으로 전환시킵니다.